최근에 조란 만다리가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가 되면서 조란 만다니에 대한 열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1991년생 뉴욕주 하워드로 지금 현재 있고 1933세 만다니가 이 이목을 끄는 것은 왜 그럴까? 현재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전반적으로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 뭔가 희망의 대타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존 케리 전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통령 후보도 최근 엊그제죠. 바이든 정권이 불법 이민자 쇄도에 너무 이제 그걸 막질 않았다. 거기에 비판적이면서 국경은 내셔널 바운더리는 국가의 기본 요소임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또 민주당에 대한 전반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고 그래서 과연 현재 암울한 분위기에서 민주당의 미래의 등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뉴욕시 등록 유권자 수는 총 51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34만 명입니다. 공화당원이 56만 명이고 무소속 유권자들이 한 110만 명.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민주당 후보가 뉴욕시장 후보로 민주당 인사가 결정되면 거의 이건 사실 최종적으로 당선된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이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2025년 뉴욕시장 6월에 있었죠. 민주당 후보 예비선거 경선에서 안드루 쿠오모를 비롯한 6월 23일에 있었는데 10명의 경쟁자를 조란 만다니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직전에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올해 초에는 앤드류 쿠오모가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란 만다니보다요. 그리고 2025년 6월 메리스트 폴에서는 쿠오모가 38%, 만다니가 27%로 여론조사에서 만다니가 2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근까지만 해도 만다니가 낙승할 것이다, 당선할 것이다 그런 예상은 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긴장된 이제 레이스 각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2025년 6월에도 마나튼 인스티튜트 폴에서 56대 44로 쿠오모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 같은 달 6월 달에 에머슨 칼리지 폴링에서도 1차 조사에서는 쿠오모가 35대 32로 간신히 이겼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52대 48로 역시 만다니가 그리 크지 않은 표차로 이겼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6월 24일 선거에서 경선에서 보니까 만다니가 56% 대충 약 56%를 얻었고 앤드류 쿠오모가 한 약 44%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의 차이가 약 한 12% 정도, 12,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만다니를 어쨌든 앤드류 쿠오모로 인해 가지고 만다니를 뉴욕의 정계에서는 나아가서 미국 정계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이고 과연 만다니가 누구냐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진 겁니다. 참고로 에릭 아담스 현 시장은 원래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탈당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죠.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이제 출발한다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경향이 계속되면은 만다니가 손쉽게 올해 말에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다니는 이제 91년도 우간다 출생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인도계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어머니는 영화 감독, 아버지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다니는 그래서 7살 때 남아공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의 부인 라마 두아지는 시리아계 후손 미국인이고요. 97년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만다니는 보도인, 메인주에 있는 보도인 칼리지를 나왔는데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주거 사업, 주거 카운슬링, 그래서 저소득주로서 주거유자가 주거를 이제 빚이나 그런 걸 빼앗길 때 이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음악 작곡도 해서 랩 음악도 관심이 있고 상당히 다채로운 나름 이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는 뉴욕시 정치인으로서 이제 선거 도우미, 뉴욕시 정치인을 위해서 뛰는 선거 도우미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만단인데 과연 이 사람이 그다지 큰 다채로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람이 과연 뉴욕시장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뉴욕시장 선거는 올해 말 11월 4일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만다니가 물론 가장 유력한 후보자고요. 앤드류 쿠모가 경선에 졌는데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에릭 아담스도 아까 말한 그 시장, 그분도 이제 그 사람도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할 예정이고. 그래서 현재 7월 2일부터 6일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만다니가 35%, 쿠오모가 25%, 에릭 아담스가 10%, 11%, 미정이 한 13%가 돼서 1위와 2위 사이, 만다니와 쿠오모 사이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11월까지 시간도 남았고, 그래서 만다니가 된다는 보장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는 시기상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오모와 에릭 아담스는 서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상대방에게 사퇴를 해라,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각각 출마하면은 뉴욕의 중도표들이 분열로 만다니가 아주 낙승을 쉽게 당선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쿠오모와 아담스가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가, 그거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각자 끝까지 선거에 참여하겠다, 그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니가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장 선거에 최종적으로 당선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 당선될 가능성은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쿠오모와 에릭 아담스를 이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최종 결선은 만다니와 에릭 아담스와 쿠오모 간의 경쟁인데, 이들 모두 민주당, 근본적으로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 중에서도 만다니와 앤드류 간의 경쟁이 될 전망이 많다. 만약 그래서 여기서 만다니가 승리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젊은 유력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을 해서 뉴욕 최초의 사회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다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가 현재?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패배 이후 그리고 상하원 의원 동시 실시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미래 주자 발굴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스 코르테스 89년생인데요. 여성입니다. 푸에르토리코 태생이죠. 현재 뉴욕주 하원 의원이고, 샌더스 상원의원과 맥을 같이 하는 만다니의 그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배경이 돼서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에 질이멸렬하고 자중질환인 민주당의 지지층 및 미국 주류 언론들은 아직도 이제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만다니로 인해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그 자극을 받지 않을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다니는 특히 이제 젊은층에서 약간 그리고 이민자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의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임대료가 악명 높은데 임대료를 고정시키고 버스를 무료로 이제 제공하고, 시 소유한 식품점을 설립해서 식료품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손쉽게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전 아동에 대한 무료 교육을 전부 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호가 약간 이제 논쟁의 요소도 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뉴욕주가 이만한 재정이 있는가,
시장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도 이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만다니가 제2의 오바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면은 두 사람 다 이제 아프리카 연고죠. 케냐에 부친을 둔 오바마, 그리고 만다니는 우간다에서 출생하고, 물론 혈통은 이제 인도계지만, 그리고 민주당 색채, 저소득 소외계층 중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아프리카 연고.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공통점을 있지만, 또한 젊음과 다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카리스마가 두 사람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선거운동으로 효율적인 선거 유세 활동, 득표 활동을 해서 만다니가 승리한 데는 이런 운동이 크게 주요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마와 만다니 간의 차이점을 본다면, 첫째는 전국구대 지역구, 오바마는 전국구인데 만다니는 뉴욕의 조그만 일부분이고, 오바마는 중도 진보적입니다. 만다니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이념과 급진 정책선을 가지고 있어서 오바마는 통합을 좀 강조하고, 만다니는 계급적인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면을 좀 부각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렇게 본다면, 출생 차이로 만다니는 대통령 선거 출마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다니는 말씀드린 대로 우간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물론 그 반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합법적으로 인정돼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만다니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제약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공화당으로 볼 때는 만다니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게 눈엣 가시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여기는 당연히 가세를 하고 있고요. 그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심하게 비판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소소하게 비판하지만은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만다니가 미국 대권 도전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사회주의 정책, 비현실적인 공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급식, 식품 제공, 버스, 교육,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반유대적인 입장, 범죄 치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좀 결여된 점, 그리고 경험 부족, 급진적인 이미지로 상당히 공화당은 소소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력 추구를 이제 본질로 하죠. 정치판에서는 그걸 본질로 하는데, 만다니가 출생 문제로 대통령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그의 한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다니가 정책인 관심을 뉴욕 주변으로 아니면 미국 전역에서 끌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정치적 성장에는 이로 인해서 한계가 좀 분명하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차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게빈 뉴섬이나, 아니면 아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로 오카시스 코르테즈 여성 하원 의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좀 유력하게 보이고 있고, 만다니는 여기에 이제 가세하지 못할 것이다. 만다니는 잘해야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줄을 서서 이를 어느 한편을 지원하고 공화당을 공격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의 한계가 이제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다니의 부상은 그가 유력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카리스마도 있고 가능성도 적지 않고, 이번 뉴욕 민주당 시장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그걸 입증한 측면이 있지만, 그가 전국적인 스타로 커서 미국의 실질적인 권한을 잡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저희가 만다니를 이해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